선생님,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응급실에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비 때문에 너무 걱정돼요. 제가 30년간 금융 전문가로 일하면서 정말 자주 받는 상담 내용들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절망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평소에 조금만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행복 온쌤과 함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 관리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지죠. 특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녀가 내 금융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병원비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거나 통장을 통째로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는 자녀에게 모든 걸 맡겼다가 나중에 돈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착하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저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미리 조금만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좋은 기능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금융 정보를 관리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해요. 첫째는 모든 정보를 자녀에게 넘겨버리고 스스로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끝까지 혼자서만 관리하다가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모두 위험해요. 제가 30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현명한 방법은 정보를 공유하되 권한은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즉, 자녀는 내가 승인할 때만 금융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스마트한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 내 돈을 자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요즘 금융 서비스들은 정말 세밀하게 권한을 나눌 수 있어요. 보기만 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만 알림이 오게 하거나 이체 권한은 주지 않고 조회 권한만 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내 자산의 주도권은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서는 가족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자녀가 대신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그 가족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의식을 잃은 상태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돈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결국 며칠 후에야 겨우 찾았는데 그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특히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정말 급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계좌에서 알 수 없는 이체 내역이 반복되는데 자녀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는데 미리 자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는 정말 교묘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빼가거든요.
만약 자녀가 실시간으로 계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첫 번째 이상한 거래에서 바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치매가 진행되어 자산 관리가 어려워졌지만 정식 위임장이 없어서 자녀조차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런 사례는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기억을 잃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위임장을 쓰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본인의 정신적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문제가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바로 정보 공유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자산조회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뱅크샐러드, 토스의 자산 탭, 카카오뱅크의 자산 보기 기능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앱들은 내가 가진 모든 은행 계좌, 카드, 보험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와 함께 앱을 설치하고 보기만 가능한 방식으로 공유를 설정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녀는 내 계좌 잔액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이체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어요. 즉, 보안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가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추천한 고객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미리 예방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자녀가 먼저 발견해서 막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공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잔액만 볼 수 있게 할 건지 거래 내역까지 볼 수 있게 할 건지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계좌별로 공유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좌는 자녀가 볼 수 있게 하고 적금이나 투자 계좌는 비공개로 설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해요. 또한 이런 앱들은 이상 거래 탐지 기능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의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거든요. 이런 기능을 자녀와 함께 설정해두면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용 같은 사고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분은 이 방법으로 카드 도용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큰 금액이 결제됐다는 알림을 받고 바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었거든요. 만약 혼자서만 관리했다면 며칠 후 명세서를 받고서야 알았을 텐데 말이죠.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계정 기능이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자산 현황을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거래는 각자만 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앱들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자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어떤 정보까지 공유할 건지 미리 상의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금융 요약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 잠금 화면 메모 기능이나 아이폰의 건강 앱, 안드로이드의 긴급 연락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비상연락처, 주거래 은행, 주요 보험사 같은 핵심 정보를 간단히 적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 있음, 보험 삼성생명, 긴급 연락처 딸, 010-1234-5678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을 열지 않아도 자녀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분은
이 방법 덕분에 응급실에서 빠르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자녀가 휴대폰만 보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자세한 정보는 적지 말라는 겁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그냥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다 정도만 적어두는 게 안전해요. 또한 정기적으로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행을 바꾸거나 보험을 해지했는데 예전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서 최신 정보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폰 사용자라면 건강 앱의 응급 연락처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기에 가족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의료 정보,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나 가족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거든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긴급 정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잠금 화면에서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 응급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은행 앱의 제한적 위임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패밀리 뱅크 서비스나 카카오뱅크의 보호자 알림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설정하면 자녀는 내 계좌의 잔액 변동이나 입출금 내역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돈을 이체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권한은 여전히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즉, 자녀는 거래 흐름을 지켜보며 이상 거래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 나는 통제권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한 고객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녀가 내 돈 쓰는 걸 다 안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요. 혹시 모를 사기나 실수를 자녀가 먼저 알려주니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각 은행마다 서비스 이름이 다르고 설정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이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가족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출금이 발생하면 등록된 가족에게 문자나 앱 푸시 알림을 보내주죠. 우리은행은 패밀리뱅킹 서비스가 있고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패밀리 기능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런 서비스들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상한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또한 부모님이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돈을 사용하시면 자녀가 먼저 알고 안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기능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혼자서는 막기 어려운 사기도 가족이 함께 지켜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내 돈은 내 손에 두면서도 자녀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통장을 내줄 필요도 없어요. 단지 보기만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후 금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30년간 금융 전문가로 일하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추천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니어분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정말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전화나 문자로 은행 직원인 척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실시간으로 계좌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사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통제권을 잃게 되거든요. 아무리 믿을 만한 자녀라도 이건 지켜야 해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순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또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보안 위험도 높아져요. 둘째, 공유 범위를 명확히 합의하고 메모로 남겨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액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체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분명히 정리하는 거죠.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서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이런 합의 내용은 간단한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짜와 함께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유하기로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기억이 흐려졌을 때 참고할 수 있거든요. 셋째,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금융 조회를 담당하고 둘째는 보험이나 병원 관리를 맡는 식으로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아서 더 안전하거든요. 역할 분담을 할 때는 각자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해야 해요. 숫자에 밝고 꼼꼼한 자녀는 금융 관리를, 의료나 보험에 관심이 많은 자녀는 건강 관련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더 효율적입니다. 넷째, 분기마다 즉 석 달에 한 번씩은 정보 공유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설정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앱 업데이트나 은행 정책 변경으로 설정이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기 점검할 때는 단순히 설정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을 이체해 보고 알림이 제대로 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막상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다섯째, 만일을 대비해 문서화하거나 가족 대화로 녹음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물론 가족끼리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는 필요하죠. 특히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로 나중에 본인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녹음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메모나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만 보관해 두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정보 공유는 결코 통제권 포기가 아닙니다. 현명하게 나누고 정확히 설정하며 가족과 합의하면 나는 안심할 수 있고 가족도 부담 없이 도울 수 있어요. 노후 금융 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입니다. 제가 직접 고객들에게 추천해서 성공한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금융 정보와 노하우는 실제 30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며 수많은 고객분들과 함께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정이나 적용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유용한 금융 정보와 노후 생활 꿀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